오늘은 제 주변의 지인분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양도세의 완화 매물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거래가 잘 되지 않고 호가가 높았던 그런 매물들이 저가에 좀 나오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러한 매물들이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런 가격보다는 낮게 형성이 돼서 일부 급매라고 하는 그런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보여져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조금 미루면서 더 조정이 되고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양도세 완화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까지 더 가게 되면은 이런 매물들이 또 소진되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양도세의 그 완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또는 빠르게 저가에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정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망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도세 완화 매물들을 통해 가지고 매도해야 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관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관망해야 된다, 아니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더 조정될 거니까 2, 3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상황이 맞았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면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정된 급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을 봤을 때도 이제 투자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부동산의 규제가 굉장히 강력했고 이제 완화책들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기적인 타이밍이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종잣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러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지금 당장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급매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기존보다 많이 올랐던 가격보다 급매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물건을 이제 매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이제 최근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산정이 돼 가지고 아파트를 개발할 때 또는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때 여러분들도 초등학교가 이제 신설될 것이다 해 가지고 분양을 했던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있고요. 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녀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양을 해 놓고 이런 출산율 저하로 인해 가지고 초등학교의 부지가 이제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그 초등학교 부지를 또다시 아파트에 추가 분양을 하는 곳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추후에 분양을 받고 나니까 그 초등학교 부지가 신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다시금 건설사에서 아파트로 분양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초등학교 부지까지 확보되면 좋았던 이런 아파트들이 초등학교가 아닌 아파트 추가동들이 건설이 되게 되면서 초등학교의 희소 가치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구축의 아파트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곽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야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은 앞으로 신설되는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동들은 변경이 많이 되면서 초등학교의 부지가 아파트 추가동으로 건설되는 그런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은 수도권의 역세권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에 따른 그 효과가 크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주 근접에 따른 역세권의 위치보다는 이제 학군의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초품화의 단지들, 초등학교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들이 더욱더 곽강을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지금도 초품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축의 초품화의 아파트들이 더 곽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선정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품화의 아파트, 구축의 아파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선택을 한 부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설이 될 수 있는 역세권의 노선이 추가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개발에 따른 그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러한 지역들에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개발 계획들, 그리고 향후에 입주 물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아파트 가격에서 조정을 받고 거기에서 급매로 나오는 아파트의 매물들을 내가 보고 선택해 가지고 입주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 추후에 있는 공급 물량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 무조건 이 공급 물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은 아니고요.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 내가 사는 구축의 아파트가 입지적으로 더 우수하다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을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새로운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구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신축 아파트들의 입주 물량들 수요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파트의 장점들이 부각될 수 없다면 입주가 시작되는, 입주 물량이 많은 신축의 아파트들로 수요층들이 이전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살려고 했던 또는 사는 이 구축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지인과 같이 누군가는 지금 가격이 조금 일부 조정받는 이 국면 속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던 주택의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침체되거나 조정받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가격들이 더 조정을 받아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 바닥을 딛고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양도세의 완화 매물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많은 가격의 조정을 받는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게 된다면 그런 가격들이 일부 이제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실거주 요건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이런 매물들이 만약에 소화가 되게 된다면 일부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저가의 매물들, 좀 많이 떨어졌던 매물들, 그리고 양도세 완화로 인해 가지고 세금의 부담을 느껴서 나오는 이런 매물들을 좀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이런 아파트의 가격들은 바닥을 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 같은 경우, 이번에 저한테 조언을 구했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그 가격이 조정이 된 매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초품화의 아파트이면서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만큼의 이제 가격의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일부 조정을 받고 거기에 급매로 나왔던 매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입을 해도 괜찮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조금 가격의 하락폭이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관망하는 수요가 많을 때는 신축의 아파트보다는 구축의 아파트가 가격 하락폭이 더 클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심보다는 외곽에 있는 지역들부터 가격의 상승폭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낀 그런 매물들이 좀 호가보다 낮게 급매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구축의 아파트이면서 초품화의 아파트, 그리고 추후에 개발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아파트들이 만약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신 그런 매물들이 있다면 지금 이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매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수요층들 그리고 수요 대기자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락 국면 속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저한테 물어봐서 저도 좀 놀라기는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청약의 조건도 되지만은 그런 청약의 조건을 자기가
포기하고 좀 금매로 많이 떨어진 주택을 이제 사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일 부동산 뉴스 기사라든가 언론 매체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궁금해요. 물론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가격폭이 많이 떨어진 그런 아파트를 사는 거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제 의견을 얘기하긴 했지만은 이제 그 가격이 더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 장세가 또 이어지게 된다면 더 저가의 그런 매물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이제 떨어질 것 같고 폭락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2, 3년, 5년 안에 대폭락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토지 보상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거든요. 유동성 자금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주택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 뭐 이런 부분들, 뭐 물론 양도세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취득세의 중과라든가 주택의 지금 공급 물량들이 많지 않은 이런 시점 속에서 그런 토지 보상금들이 뭐 토지 쪽이나 비주택 쪽으로 조금 흘러갈 수 있는 개연성은 크지만은 그런 비주택의 유동 자금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유동 자금들이 부동산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올 하반기 때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 이 국면을 다시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봤을 때 그때가 저점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시장이 저점인지 고점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를 원하고 폭락하기를 원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의 그런 언론 매체, 영상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댓글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떨어졌을 때 떨어진 가격으로 사기를 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게 뭐 말뿐인지 정말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기회가 오고 그리고 조건이 준비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도의 제 생각들을 전달했을 때는 이 비난의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니까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뭐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락폭이 깊고 멀리 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 하락폭을 딛고 상승장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지 않더라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하락폭이 정말로 생성이 됐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 그리고 내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대출의 완화 시점과 그런 규제책들의 완화가 됐을 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들을 갖지 않고 막연히 그냥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의 이 조정 시점이 정말 길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막연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최근에는 대출금리가 이제 8%까지도 이제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출금리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금리의 인상은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 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락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가 무조건 오른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동산의 가격은 그 하나의 지표만으로 이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심리의 위축들 그리고 매물 증가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금매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하락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제 지인처럼 가격이 조정을 받고 금매물 정말 저렴한 금매물이 나왔을 때는 실거주 여건이 강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바닥을 이제 딛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래량이라든가 실제로 호가의 매물들이 빠지면서 저가에 거래되는 그런 물량들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물량들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많이 오르는 이런 집값의 조정을 받으면서 금매 물량들을 좀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극소수의 분들의 그런 생각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공유해 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기회를 반드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